제가 하고자 하는 건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다 똑같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예술에서 디지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옛날에 디지털 예술 시절 이전과 어떤 것이 좀 다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약간 추상도가 좀 높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전자음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려거든요. 왜냐면 전자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즘 와서는 아날로그 매체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전자악기라는 디지털 매체로 활용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위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전자음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전자음악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매체라는 디지털 매체가 어떻게 전자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저는 디지털 예술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매체가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원초적인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하는 약간 추상적인 어떤 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가 갖는 미덕이 뭐냐, 그러니까 아르테가 미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미덕이란 말 자체 하면, 덕이란 말 자체를 우리 하면 되게 좋은 것 또는 선한 것, 이런 윤리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냥 히라보에서 이제 덕이란 말을 아레테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레테라는 말 자체 이제 덕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제 탁월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탁월선이란 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칼을 예를 들면은 칼이 일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칼의 아레테는 뭐냐면 잘 베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후배 중에 운동하는 후배, 럭비하는 후배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럼 짜는 애기 때문에 맨날 이 기가 이렇게 거의 없어요. 기꿈에 막혀 있어요. 근데 걔가 언제 과일 안주를 시켜서 먹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라고 과도가 나왔어요. 근데 걔는 과도로 귀를 파요. 귀를 잘라요. 굳은 살을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살을 베어버렸어요. 과도가 하도 훌륭해가지고. 근데 그랬을 때 과도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과도는 탁월했죠. 다만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매체가 갖고 있는 것이 잘 사용하나 못 사용하는가에 우리가 앞서서 그것이 갖고 있는 미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좀 더 디지털 매체나 디지털 예술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의 단서를 제공했던 게 저에게는 적어도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냐민이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이제 사진이라는 매체를 분석했을 때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진에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베냐민이 주목했던 것이 과연 사진이 갖고 있는 아레테가 무엇이었을까, 덕이 무엇이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사진에 두고 되게 논쟁이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진가들은 사진을 예술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당연히 사진하고 거부되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진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딱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똑같이 그대로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까지 회화가 추구했던 것들 쟤들 다 해보니까, 사진이 다 해버리니까 이거 사진을 예술 인정하면 되게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퇴하게 해서 뭐냐면, 원래 회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뭔가 자기 관념의 세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모더니즘으로 후퇴해버린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하나는 사진 예술가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사실은 사진 이렇게 카메라만 딱 찍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각도도 넣고 그다음 빛도 굴절시키고 이런 기타 등등 우리도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정치적인 걸 넣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화가랑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되게 사진가들도 되게 자기 의식적인 하나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화가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이 봤을 때 둘 다 틀렸다는 얘기죠. 사진의 미덕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사진의 미덕은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그냥 현실 그 자체를 그냥 찍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냐민이 얘기하는 건 사진이야말로 어떤 통찰력이 뭐냐면 인간의 눈과 사진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 사물을 볼 때 어느 경우에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러니까 카메라 그대로 저를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죠. 사람들이 여기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보면
다 제각기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의 처음적 제 이미지가 너무 멋있다 그러면 계속 멋있게 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띨띨하다 그러면 되게 띨띨하게 볼 거예요. 물론 98%가 그렇겠지만 여튼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려라 그러면 다 다르게 그릴 겁니다. 이게 회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화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방식대로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사진을 찍으면 잔인하죠. 잔인하게 제가 나오죠. 그냥 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비세기에서 굴절되고 왜곡되지만 렌즈에서 왜곡되지만 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는 일종의 인간의 눈과 다른 하나의 직설을 가지고 잔인하게 현실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죠. 이게 사진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이 보기에는 사진을 예술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의 그것에 상관없이 이미 사진은 우리에게 예술품으로 다가오고 있죠. 아무리 사진에 그 예술 아니라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초상화 대신에 사진이 걸려있죠. 귀족들, 부르주아들 집안을 보면 사진, 귀족 옛날에 초상화 대신에 사진이 걸려져 있어요. 예술품 대신한다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가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미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예술이 아니다라고 해봤자 그건 말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예술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진을 예술로 인정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죠. 예술 작품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 그 사진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뭔가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또 관념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작가의 주관적인 어떤 뭔가 정신적인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현실을 드러내는 사진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냥 작가 정신이 안 들어가는 것도 예술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그냥 현실에 보이는 것도 예술이 된다는 얘기죠. 되게 이게 재밌는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각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사진의 미덕의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눈과 다른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리얼하다는 것을 진짜 리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이 예술작품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뭘 붕괴시키면 근대 부르주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컨셉을 붕괴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 컨셉은 바로 뭐냐면 예술작품 정신적인 것이다. 그럼 정신적인 것이라면 그 정신적인 것, 예술작품에서 정신적인 걸 담으면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향유하지 못하죠. 베토벤의 음악이 일반 사람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은 아는 사람,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 속에는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길거리에서 거린이 그냥 깽깽이 가지고 하는 악기 가지고 조용한 연주에는 없지만은 없는 것이 베토벤의 음악 속에는 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하나의 어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부르주아지적인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특정한 계급을 위한 하나의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베냐민이 사진에서 가졌던 미덕인 것 같아요. 특히 한마디만 첨가하자면 사진과 가래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천재성은 어디 나타나냐면 그 이제 초현실주의와 연관을 짓는다는 거죠. 왜 초현실주의